처음에는 그랬을 텐데 이것이 뭐 수만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서로 타협을 한 거죠. 원래 이제 자연계 야생동물 중에 이제 박쥐가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중간 매개 동물 숙주가 지금 뱀인지 천상갑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이제 제시된 거는 이제 두 가지 동물인데, 그것이 이제 중국 우한의 그 수산물 시장의 한 귀퉁이에 라이브 애니멀 마켓에서, 그 어떤 동물, 중간 매개 동물이 박쥐로부터 온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가 인체로 감염이 됐다. 종간 전파가 됐다. 그거는 확실한 거고. 그렇죠. 예.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박쥐에서 시작이 됐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변이가 특징이잖아요. 돌연 변이가. 그러니까 복제를 하면서 에러가 나서 변이가 생깁니다. 많은 바이러스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독감 바이러스도 그렇듯이. 변이와 적응, 뮤테이션 앤 어댑테이션의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숙주를 감염시키고 병도 일으키는 능력을 획득한 것이고, 그 중간 매개 동물인 뭐 뱀이나 천상갑에서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 음식으로 잡아다가 이제 시장에서 음식으로 팔고 먹이로 팔고 하면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들이 또 변이를 하면서 새로운 숙주를 찾는 와중에 사람 감염이 된 거죠. 그럼 결국엔 사람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감염이 된 건가요? 고기를 먹는 중에도 감염될 수 있지만 그 시장에는 이미 그 야생동물들이 대변도 놓고 뭐 야생동물들이 기침하면서 또 공기 중에 또 이 뭐 먼지 중에 바이러스가 또 오염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들렀던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호흡기로 전염됐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죠. 우리가 그 고기는 이제 끓이고 익히고 삶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 바이러스가 죽을 가능성이 높고, 좀 더는 아마 그 야생동물 시장 그 안에 많이 오염돼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호흡기로 감염돼서 시작됐을 거라는 것인데, 지금 워낙 뭐 그 초기에 우한에서 환자가 많이 생기고 뭐 폐쇄하고 하는 와중에 초기에 그 조사가 잘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나요? 왜? 아마 이제 지금 일부 이제 중국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는 걸 2019년 12월 30일 날 WHO 보고했는데 실상은 이제 환자는 12월 초부터 발생했고 그 한 달 전후에 그게 이제 최대로 조사가 돼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초기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 초기 보고를 안 한 거 아니냐. 초기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사실은 지금 많은 음모론이 이 중간 숙주가 좀 밝혀지고 그 과정이 명확해지면 음모론이 사라질 것인데 지금 원래 자연계 박쥐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라는 건 아는데 중간 매개 동물 숙주가 밝혀지지 않고 그거를 그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시기에는 그게 다 폐쇄가 되고 다 소독이 되니까 조사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 시작해서 중간 매개 동물 숙주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인체 감염이 됐다. 그때도 이제 초기에 이 역학조사나 이게 규명이 안 돼서 뭐 보고도 늦고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뒤에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이제 박쥐에서 시작이 돼서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그 사양 고양이를 그 조리한 요리사가 걸려서 그 병원에 간 그 진료한 의사가 걸리고 그 진료한 의사가 홍콩에 가서 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그 메트로폴 호텔 10층에 투숙객들한테 퍼뜨리고 이게 전 세계 이게 이제 경로가 다 밝혀지니까 어떤 음모론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음모론은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때도 타미플루를 뭐 팔아먹기 위해서 그때 미국의 뭐 그 국방장관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뭐 그런 음모론들이 있었거든요. 이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게 음모론이 또 그 커질 하나의 이유로 요인을 주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도 이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랩에서 이제 생물학 무기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man-made다. 참 우한의 그 우한 바이러스병 연구소하고 이제 중국 국가에서 지정한 그 최고 생물 안전 등급 바이오세이프티 레벨 4니까 거의 우주복을 입고 들어가서 바이러스 실험할 정도로 굉장히 최고 수준의 아주 타이트한 바이오 시큐리티를 가지고 있는 실험실이 또 거기 우연찮게 있었단 말이죠. 그 연구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신종암병이 박쥐로부터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쥐 연구에서의 이제 바이러스 연구가 많이 활발해져 있고, 어떻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우한에 또 코로나19가 시작이 됐고, 또 거기 바이러스병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아주 호사가들한테 음모론자하기는 딱 또 스토리가 맞춰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라는 게 하나인 또 가설이고, 하나는 또 그 바이러스병 연구소에서 유출이 됐다. 의도적으로 유출이 됐다. 아니면 의도치 않게 또 유출됐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과학적 근거는 결국 유전 정보, 우리 사람들 다 유전 정보 DNA 핑거프린트가 다 있거든요. 유전 족보가 있는데, 지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유전 정보가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 만한 그런 유전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유전 정보, 그 염기서열을 보면은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짜집게 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 이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고의적으로나 아니면 실수로 이게 노출이 된 거다. 연구를 하다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시찰도 하고 교류가 있었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들이 생물안전 등급 시설이 잘 돼 있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의 어느 나라 수준과 바이오 세이프티가 잘 돼 있고, 또 그게 유출을 시킨다는 건 사실은 참 위험한 거죠. 중국한테 위험하죠. 그걸 왜 고의로 유출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출하면은 제일 먼저 피해가 중국한테 가잖아요. 거기서 바이러스가 유출되면 우한에 있는 시민들이 감염되고 중국이 제일 위험할 텐데 유출할 리가 없죠. 근데 사실은 생물 테러 무기로는 탄저라든지 보툴리눔 독소라든지 또 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만들어서 할 그런 이유는 안 되죠. 그 생물 무기로서 이미 우수한 것들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만약 이게 사람이 이런 지금 코로나19, 사스코비2 이렇게 영리한 바이러스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좀 봐요, 사실은. 뭔가 이제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면은 뭔가 문제가 있죠. 이게 전파가 안 되거나 그냥 스탑되거나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는 아닌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방역이나 통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써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지금 음모론하고 지금 싸운다라는 거는 좀 어리석다고나 할까요, 사람들이? 그래도 이걸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불신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리더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감을 키우다 보니까 더 음모론에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불안한 거는 설명이 안 될 때 불안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음모론으로 하면 딱 설명이 딱 맞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위안을 삼는 건데 사실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나요?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사실은 이게 다 많은 부분 사람이 자초한 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우선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그 야생동물 잡아다가 그 음식으로 재료로 사서 그 먹는 그 과정에 감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행위만 없었어도 시작이 안 됐겠죠.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에서 닭오리를 거쳐서 사람으로 왔고, 그리고 에볼라도 뭐 박쥐에서 뭐 원숭이 거쳐서 사람 온다든지 이렇게 거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이제 사람들이 사양고양이를 조리하든 닭오리를 조리해서 먹든 또 뭐 에볼라도 박쥐라든지 뭐 원숭이라든지 먹으면서 이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고기를 안 먹으면 바이러스를 안 걸리는 게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축 그냥 우리가 뭐 돼지나 닭고기나 뭐 소고기나 그 단백질 섭취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야생동물이나 정글에 있는 이런 걸 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근저에 있다고 생각돼요. 이 신종감염병이 자꾸 출현하는 거는. 2003년 사스 때 박쥐에서 사양고양이 인체 감염된 경로가 문제가 되면서 중국에서 사양고양이 그를 야생동물 시장에서 못 팔게 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 시장을 폐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오랫동안 뭐 수천 년 전통으로 이제 먹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또 풀려서 또 밀매로 먹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뭐 아무리 중국이라도 정부가 막을 수가 없는 거네요. 앞으로 신종감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의 이제 리더나 WHO나 또 많은 이 보건 전문가들이 야생동물을 직접 취식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단백질 공급원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면, 근데 이거는 뭐 20년 전부터 경고를 했었어요. 에비안 인플루엔자, 사스, 또 뭐 신종플루는 약간 다르지만 그건 돼지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메르스도 저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서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럼 사람이 낙타를 먹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낙타의 고기 아니면 낙타젓. 근데 이제 사우디나 여기는 낙타가 일종의 가축이지만 거의 가족과 같은, 낙타가 뭐 이제 타고 다니기도 하고 거기서 젖도 낙타젖도 그 해서 빨아 저기 먹기도 하고 낙타 고기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과 가축으로부터 인체 감염되는 이 첫 단추를 끊어줘야 되는데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적어도 야생동물을 우리가 취식하는 그 음식으로 먹는 거를 금지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부터 이게 경고가 됐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왜 안 지켜질까요, 이게?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제 단백질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그 영양 공급을 국민들 못 해주다 보니까 직접 이제 야생동물 잡아서 먹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중국은 또 오랫동안 그 야생동물을 먹으면 복이 온다라든지 제복이 있다든지 뭐 장수한다든지 이런 온갖 미신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일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직 일부에서는 사슴피를 마시거나, 우리나라도 일부에서 그걸 보양, 자기 강장, 그런 오래된 그것도 일종의 미스 인포메이션이죠. 근데 미신이죠. 풍습이니까 그건. 예.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라는 것이 이런 게 벌어진 후에 어떻게 할 거야라는 대책에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근본을 없애야 되는데. 신종감염병이 인체로 넘어오는 야생동물을 취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걸리고 20, 30만 명이 사망하는 이거보다는 거기에 대한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죠. 또 정글을 개간하고 정글 파괴하고 다 사람이 벌인 일이잖아요. 그런 걸 피해야 되겠죠. 물론 개발하고 뭐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야생동물의 그 보존하면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는 침범하지 않으면서, 침범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로 오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 지금 저는 잘 몰랐던 부분이, 고기를 먹기도 전에 뭐 낙타 우유를 마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 얼굴만 비벼도 이게 뭐 침이 튀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어린 낙타들, 아기 낙타들이 그 봄이나 이럴 때 감기 걸리듯이 메르스에 걸린 낙타, 아기 낙타들이 콧물 재채기를 해요.
비말이 나오는 거지. 그럼 그거 가까이 낙타 사육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흡기로 걸리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스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도 대변으로 바이러스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제 정글 탐험하면 그 정글에 그 천장에 박쥐들이 새카맣게 있고 바닥에 뭐 똥이 떨어져 있고 있으면 그런 데도 바이러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럼 이 바이러스 걸리는 빈도가 줄고 있나요, 지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한 뭐 10년에 한 번 아니면 20년에 한 번 오는 게 왜 이제는 막 5년에 한 번. 일단은 야생동물과 사람의 접촉 빈도가 많아지고 또 사람 인구가 또 늘었잖아요. 인구가 늘고 또 같은 인구라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또 많아졌잖아요. 엄청 많아졌잖아요. 중국 아니더라도 동남아도 가면 농촌이나 이 산에 가면 산토끼나 뭐 쥐나 야생쥐 잡아다 팔아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고 또 한 번 유행하면 커지는 거죠. 지금 많은 그런 바이러스에 이미 걸려 있는 야생 동물들이 뭐 몇만 년을 지나서 이제 면역성이 생겨서 되게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어도 잘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도 그렇게 좀 그 면역성이 길러져서 그럴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문제는요, 그 지금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한 6천 가지가 밝혀져 있다고 그래요. 실제 뭐 식물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야생동물에도 바이러스가 있고 이미 그런 거는 수백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래요. 자연계 내에는. 자연계는 일종의 판도라 상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뭐 신종암병에 대한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직도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도.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자연계에 있는 수백만 가지의 이제 바이러스가 그중에 어떤 게 또 인체 감염 올지 모르는 거죠. 다음 그 바이러스는 몇 년 후에 올 것 같나요, 지금? 예상하시기에. 2003년 사스, 6년 뒤에 뭐 2009년 신종플루, 6년 뒤에 2015년 메르스, 한국에서. 사실 2015년 메르스를 겪고 나서 제가 은퇴 전에는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좀, 이제 좀 마음을 놨는데 이번에 5년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6년, 5년.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4년 내에 또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지금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또 아직 있어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스와인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왔었잖아요. 지금 11년째인데 10년 내지 40년 주기로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오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2015년 메르스 겪고 나서 다음 팬데믹 인플루엔자 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그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온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어떤 또 예측 못하는 바이러스가 뭐 3, 4년 내에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지금 기후변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기후변화에서 뭐 화석연료를 막 태워가지고 지금 뭐 지구 온난화되고 그게 이제 모기들이 왕성해지고 모기들이 전 세계 그 서식지가 늘면서 댕기열이나 지카나 치kun구냐나 모기 매개 전염병 늘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또 댕구 피버가 또 그럼요. 지금 난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다음에는 신종 모기 매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거죠. 댕기도 지금 한국은 아직은 안전하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속도로 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댕기 유행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지금 신종암병이 주기적으로 오고 더 빨리 자주 임팩트가 커지는 거는 많은 부분 인간이 그 정글 파괴하고 야생동물 취식하고 화석연료 태우면서 지구 온난화되고 모기가 늘고 또 인류가 여행을 무분별하게 전 세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 뭐 기후협약도 지금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리더, UN, WHO가 반성을 해서 다 함께 여태까지 인류의 신종암병에 대한 근본적인 출현을 차단하기 위한
그렇게 하려면 불편해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불편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제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이제 음모론을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쐐기를 박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막 이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항상 얘기하지만 과학이 진실이다. 과학에 근거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행동하면 안전하다. 일반 시민일수록 스스로 그 과학적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전문가 중에서 이제 잘 과학적 진실을 전달하는 분의 얘기도 듣고 그런 그 인포메이션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소셜 미디어 안 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해로운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잘 커뮤니케이션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 같은 진정한 그 전문가들은 내가 지금 이런 음모자들하고 싸울 시간이 어딨냐. 빨리 뭐 개발을 해서 지금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진정한 전문가들은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리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강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은 사이언티스트는 사실 굿 커뮤니케이터는 아니에요. 사이언티스트라는 거는 뭐 진짜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걸 논문 쓰고 굉장히 그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이언티스트인데, 예.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과학자인데 이 너무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인터뷰하고 많이 할수록 이런 음모론이나 잘못된 인포데믹들이 사그라들 텐데 워낙 그런 분들이 또 적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희 같은 미디어 같은 임무도 오히려 그런 진정한 그런 그 전문가들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저희도 이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른 음모론에 묻히지 않게 네. 계속 그런 플랫폼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할 일이 많네요. 예, 뭐 오늘 이 주제로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긴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네. 이로 인해서 좀 이런 조금이라도 이런 음모론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